예, 시장의 맥을 짚어보면서 또 여기에 따라서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좋은 정보 황매기가 꼽은 맥점 키워드는 어떤 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바닥 형성, 6월 양봉 가능성이 확대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수, 또 하나는 종목 비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코스닥 3중 바닥 가능성, 또 코스피도 역시 뭐 2중 바닥 이런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상 3월 달에 이어서 5월 달도 장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지수로 봤을 때도 횡보 또는 하락이었는데요. 이것은 6월 달을 위한 다이어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장에서 어떤 가치주, 이제 가치주를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주라고도 또 얘기도 하는데요. 그거하고 성장주하고 서로 로테이션 장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하기 쉽게 차트를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 그래서 쌍바닥 형성했고, 좀 이게 이제 질곡의 구간이었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4월 달은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5월 달도 지금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코스피는 이제 쌍바닥을 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관전 포인트는 60일선이 될 겁니다. 여기만 훼손하자면 그대로 살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5월 달도 마무리 국면인데, 5월 달 보게 되면 거래도 감소하면서 이게 지금 아직 그 상세히 클라이맥스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조금 더 눌러가지고 음선 정도 나오면 6월 달을 위한 5월 달은 다이어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일간 차트입니다. 사실 코스닥이 이제 굉장히 좀 시세 변동성이 큰데요. 지난번에 3월 달에 좀 크게 내렸다가 또 4월 달에 17%, 4월 달 17%까지 올랐거든요. 그거 지금 눌림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3중 바닥을 형성했어요. 최근에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음선 다음에 되돌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 매수가 들으면서 돌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5월 달 마무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림에서 이상적인 캔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4월 달까지 상당히 좋았고 5월 달 도지형 캔들이라면 그 6월 달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는 5월 달 힘드셨지만 6월 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중심을 두고 봐야 되는 게 바로 관전 포인트가 종목별 흐름인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대세장에서는요, 우리가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철강주, 현대제철, 뭐 세아제강, 세아베스트 오르니까, 또 그때 몰입해서 이제는 경기 민감주, 원재주다 했죠. 많은 회자될 때 저도 어제 잠깐 그 차트를 보니까 세아베스트 같은 건 20%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실적과 성장성을 갖춘 그런 종목들을 가치주가 됐던 성장주였던 저점 매수형의 답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치주하고 그다음에 성장주 그 논리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금호석유를 한번 보실까요? 금호석유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것도 제가 그때 30만 원 근처를 갈 것이다. 30만 원에서 1,500원 모자라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막 좋다고 그럴 때 20%가 내렸죠. 근데 신압으로 어제부터 이렇게 좀 이제 상승이 좀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을 갖춘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걸 또 한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요즘 뭐 MSR 소형 원자로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성장 섹터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황미끼에 포착해서 바로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접근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코로나19 극복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뭐 여행이라든가 카지노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이제 좋아지죠. 호텔 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클리어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왜 차트를 띄우냐면 많이 오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니고 다 보면 이것들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결국 위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성장주에서는 이연제약 같은 경우도 뭐 그 mRNA 모멘트이 됐던 이것도 눌러가지고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횡보하다가 딱딱딱 상승 각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에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시장 흐름과 상황들 그리고 종목별로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6월 양봉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스탠스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지금까지는 뭐 좀 진행된 것을 한번 짚어봤고 네. 앞으로 전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차트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그렇다 해서 지금 5월달, 그다음에 6월달 갑자기 상승할 수는 멈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하방 경직을 확보했고 박스권 장세에서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종목별 로테이션, 그러니까 순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첫 번째 두시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 성장주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펀더멘털 되는 종목을 또 한 번 우리가 저점에 노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따 다음 코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성장주 논리. 아까도 제가 이제 뭐 철강주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오르는 것들은 저도 방송이 좋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설명하고 좋고. 근데 이미 그때는 한 템포 늦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주식 기업 중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걸 좋아하는데 바로 이렇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십사.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판단과 투자 조언들까지 들어봤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에 대한 AS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수익률 체크를 해보면 우리에게 이제 KT가 또 하나의 효자 종목이 계속 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금호석유도 18.45%. 지난주에 하락세가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진정이 되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NC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투자 전략 AS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그 KT 같은 경우에는 뭐 황매기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내놓고 전망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번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KT 얘기하면서 통신사업 부분보다는 비통신사업부나 신사업, 콘텐츠 자회사 플랫폼 뭐 이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담겼고 또 하나의 모멘텀 중 하나가 K뱅크인데요. 역시 K뱅크 가치까지 반영된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이거는 좀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인 건데 2022년까지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4만 5천 원까지는 공격적으로 매수 가담하자. 이렇게까지 이제 가격 전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KT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금호석유와 NC스까지 좀 AS 부탁드릴게요. KT 같은 경우는 제가 잘하는 회사예요. 실은 잘하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이 시간하고 그다음에 또 2시 반 이제 황미끼 코너 또 있거든요. 네. 2시 반에 거기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밤 10시 여의도 주식왕도 출연해서 KT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저는 좋다. 저 머니투데이 출연한 지가 한 1년 반 가까이 되는데요. 계속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빅사이클을 보자. 그러니까 98년부터 2000년까지 IT 버블이 날 때까지 그때가 정보화 혁명이 이러면서 IT가 굉장히 버블을 만들면서 그때 시세를 분출했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제4차 산업혁명주입니다. 이것들 큰 흐름을 봐야 되고 KT를 보는 관점도 바로 그겁니다. KT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세 가지 꼭지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통신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다. 두 번째는 이제는 미디어 컨텐츠로 지출한다. 세 번째는 바로 금융까지 K뱅크까지 이렇게 기업 변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참 제작진에서 아까 그걸 잘 만들으셨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처음 보는 겁니다, 실은. 네, 그래서 아주 뭐 목표가가 5만 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한두로 이제 첫 종목이었잖아요. 대략 20% 가까이 계속 우상향. 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갈 종목은 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 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세를 올렸거든요. 조금 보실까요? 이게 바로 20년 만에 빅사이거든요. 20만 원 했던 종목이 17,000원까지. 두산종업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망하지 않고 그러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박은 어느 때 나오냐.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와서 거기서 독보적인 기술에서 글로벌 지배력이 있는 기업 또는 턴어라운드, 기업 변신을 가져오면서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뭐 공격적인 35,000원까지 공격적인 매수는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고 35,000원 되면 조금 일정 부분 매도했다가 눌리면서 다시 매수해서 한 4만 원까지 가는 전략 좋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모습이 아까 잠깐 차트를 보셨지만 이것도 지금 쌍바닥이거든요. 여전히 관심권입니다. 이 종목은 저는 40만 원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자,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눌러서 그때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서 지금 이격 주식이 횡보하고 있는 건데 30만 원까지 다시 한번 가면은 거기서 좀 한번 좀 끊어치고 다시 눌리면서 봐서 길게 봐서 한 40만 원까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안 좋은 아픈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꼭 좋은 종목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종목도 있죠. 네. 근데 NC스라는 건데 NC스는 제가 이거 뭐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 영농 이코노미스도 말씀드렸는데 또 내렸어요. 근데 NC스는 이제 2차 그 전지 장비하는 그런 머신 장비 업체인데요. 사실 아까 LG화학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종목만 내린 거 아니에요. 요즘 2차 전지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드디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사실 어디까지 44,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경쟁률도 그때 2,500대 이랬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뭐 아웃퍼폼이 됐던 그 당시는 밸류에이션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지금 거의 바닥권. 이게 내린 이유가 1개월짜리 140만 주 보유해서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좀 해소돼 가면 앞으로 본질 가치를 차지할 것이다. 일단 내려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지속적인 관심을 두시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2만 원을 돌파하면 한 2만 4, 5천 원까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과 또 지지부진했던 종목에 대한 AS까지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어서 위클리 유망주 탑3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미리 봤는데 놀라운 점은 뭐 두 종목에 대한 재도전도 놀라웠습니다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게 세 종목 모두 상장한 지 길어야 한 달이고 이제 뭐 보름 된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신규 상장주입니다. 제가 차 이렇게 뭐 HTS 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따상 실패한 뭐 신규 상장주 어제 이제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제주 맥주도 아웃퍼폼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막 쭉 막 상 가다가 이제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런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네.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죠. 지향길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신규 상장 종목들이 거의가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물론 밸류에이션이 물론 화장하고 나왔겠지만 제가 나올 때는 근데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HPO를 보시게 되면요. 예. 재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들고 나왔을 때가 바로 여기였는데요. 이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이게 또 막 이게 막 오르다가 또 내렸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수익은 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유가 뭐냐면 동사는 건기식 브랜드 댐프스라고 해서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하고 그다음에 또 비타민 주력 상품인데요.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작년 매출이 1,427억에 영업이익이 256억. 그다음에 또 금년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매출이 2,000억에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된다니까 뭐 실적은 상당히 좋죠. 근데 이 회사가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주 맥주 같은 건 저는 아웃퍼폼으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공모가가 22,200원이에요. 근데 공모할 때 그 희망 공모 그 밴드가 얼마였냐면 22,200원 22,200원에서 25,400원까지 했어요. 그러면 최하단의 공모가가 설정이 됐고 네. 그런데 주가는 지금 18,000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대비 매력이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역전단 망치를 주면서 도지 음선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과거의 경험상 이게 황맥기 전략 1인데 여기서 양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집중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고요. 주봉을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7,500원 정도 매수해서 목표가 2만 원. 왜 공모가 22,000원이니까 뭐 그보다 훨씬 뭐 2만 원까지 보고 2차는 22,000원
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은 15,000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HPO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 2만 원에 손절가 15,000원 가격 전략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해주시죠. 예, 두 번째도 두 번째 공략 재도전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만족할 만한 수익 구간에 와 있지 않거든요. 쿠콘입니다. 네. 예, 쿠콘은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쿠콘 단넷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예, 국내는 500개, 해외에는 대략 한 2,000개 기관에 API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창사 최대 실적을 달성해서 영업이익이 9억 정도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죠. 또 영업이익률도 28%나 되는 짱짱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것도 한 9만 원대에서 대략 30% 이상 내렸죠. 하긴 뭐 요즘 지수 하락과 함께 대부분 20, 30% 내렸지만 근데 이 종목 같은 건 또 상당히 좋아요. 지금 삼각 수렴 패턴에서 음수량 도지 3스타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이번 주 누른다 하더라도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주봉이거든요. 제가 나오는 게 이제 목요일밖에 안 나오니까 위클을 나오니까 예. 만약 이번 주 누른다 하더라도 음수에 나면 다음 주에 한번 시세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초가에서 65,000원 정도 낮을수록 좋겠죠. 그다음에 목표가는 64,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도전 종목 쿠콘에 대해서 목표 주가 64,000원과 손절가 5만 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공개를 해주시죠. 예, 바로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참 예. 말도 많고 맞아요. 인기도 있고 지금 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실망도 크고요. 그럴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어요. 네. 자, 예, SKIE 테크놀로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에서 한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그런 회사잖아요. 작년 매출도 상당히 좋아요. 한 4,693억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253억 돼서 전년 동기 대비 55% 정도 증가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사실 상장할 때 화장을 너무 많이 했고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제 그 화장을 지우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한번 기술적으로 볼까요? 222,500원. 사실은 저는 이때 잘하면 따서넣어도 될 수 있는, 뭐 그냥 반신반의했는데 역시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너무 인기가 좋았으니까 그렇죠. 소문난 자체 별로 먹을 거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첫날부터 매도했지만 최근에 이것을 주로 매수하는 세력이 뭐냐면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또 고점 대비 낙폭도 있고 보통 상장 전에도 제도권에서 이 종목 레이팅을 대략 15만 원, 6만 원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직도 좀 내렸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이제 주봉을 보셔도 지난주에 강세 잉태를 만들어 놓고 하락권에서 도지로 잡아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크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롱텀으로 긴 안모로 보시면 지금이 저점 기회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38,000원 정도 매수가 무리가 없겠고 지난번 매물벽이 많이 포진했는데 한 152,000원 정도예요. 거기까지 보시고 손절은 12만 원 하이쇼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인기가 많았었던 만큼 SKIT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이나 또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좀 고평가도 됐었고 하필 이거 상장하는 그날 그러니까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테슬라가 좀 급락하다 보니까 심리도 많이 위축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어떤 고점 대비했을 때 낙폭 메리트가 있다. SKI 테크놀로지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 152,000원에 손절가 12만 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나중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